저는 사실 본격적인 이사철이 오기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챙겨야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할 때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사를 할 때 이사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사 업체는 정말 여러 업체가 있는데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 금액이 결정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평수, 그리고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이사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사다리차가 필요한지, 얼마나 큰 트럭을 쓰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점심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드릴 건지, 아니면 이사값에 포함을 할 건지 미리 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요. 가격이 저렴한 게 좋겠지만 또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게 최우선은 아니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업체들 중에 무허가 업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허가이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특히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를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일정 금액을 내고 시간대와 날짜를 말씀드리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폐가전 처분하기예요.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가야 하는 가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 가전들은 버릴 때 폐기물 비용을 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들기도 어렵고 옮기기도 어렵고 또 돈까지 내야 하니까 굉장히 골칫거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사 전에 미리 꼭 찾아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전 이외에 대형 폐기물을 버리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가시면 대형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 번호를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쓰레기 봉투에 대형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업체 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대형 폐기물 수거 업체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배달하던 것들 있잖아요.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달 중지 요청을 하시고 어디로 이사 가는지 주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화면으로 넣어봤는데요. 5번째는 도시가스 철거 연결입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연결하는 걸 사전에 예약해야 하는데요. 지역 도시가스 업체로 고객센터 연락 후에 요금을 정산하고 도시가스 철거 연결을 사전에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이렇게 예약을 해야 하지만 수도나 전기는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삿날 아침에 하셔도 충분한데요. 먼저 수도요금은 120으로 전화하셔서 정산하시면 되고요. 전기요금은 지역번호에 123 함께 누르신 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잘 까먹기도 하는 건데요. 세탁소에서 세탁물 받아오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이사 간 다음에 원래 살던 동네에 가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인터넷이랑 정수기 설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은 잘 설치 예약을 했는데 정수기를 예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사다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사가 오후 4시 정도면 그래도 대부분 빠르게 완료가 되기도 하고 많이 진행이 됐을 때가 이 오후 4시 정도니까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정수기랑 인터넷 설치를 의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 가기 전에 베이크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사 가는 곳이 새 집이라면 이 베이크아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시간 동안 40도를 유지하고 1시간 동안 불을 떼면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휘발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40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베이크아웃을 하시고 환기를 해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청소도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구 배치도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후불 업체를 이용했는데요. 청소 상태를 다 보고 나서 돈을 지불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 배치도 신경 써서 하셔야겠죠. 중개수수료 영수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거든요. 영수증 꼭 챙겨 놓으셨다가 소득공제 꼭 받으시고요. 귀중품은 이사 전에 꼭 따로 챙겨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귀중품 가방 만들어서 차에 넣어놓거나 따로 좀 보관을 해두시고, 또 현금이나 카드나 도장처럼 이사 당일에 필요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들은 또 따로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입신고 잊지 말고 하시고요. 우편물 주소 이전 물론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어차피 우편물 주소 이전을 할 때 전입신고 이전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서 우편물 주소 이전을 함께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체크 하나면 우편물 이전도 가능하니까 굳이
우체국 방문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야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또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세요. 각종 비밀번호, 출입카드 다 점검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기입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고요. 전셋집에 살다가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건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두는 돈이에요. 배관 교체나 외관 도색 등을 위해서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이사 잘 하시기 바랄게요.